내일 개강이야. 시발 존나 설렌다. 개강이 설렐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아니, 대단하다가 아니라 부럽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공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특허가 임시 명세서가 수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요즘 진짜 죽도록 이것만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는데 임시 가축원이 수리가 돼가지고, 승인은 아니고요. 특허 승인은 이제 진짜 찐 그 전문가들 막 만나가지고 막 뭐 존나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특허 뭐 한다 했던 그겁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부터 할게요. 네, 핵심.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있을 겁니다. 얻어가는 게. 일단 글을 한번 읽어보죠. AI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트위터에 올라온 건데, 2020년 2월을 떠올려 보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잘 나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당신은 식당에 가고 악수를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화장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인터넷의 이상한 구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주에 걸쳐 세상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삶은 한 달 전에 자신에게 설명했다면 믿지 못했을 모습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과장된 것 같은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년간 AI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씁니다. 제 가족, 친구들, 아끼는 사람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해야지 시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고 당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식으로. 수년간 AI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25년에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훨씬 더 빠른 발전 속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빨라졌습니다. 각각의 새 모델은 이전 것보다 단순히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큰 격차로 더 나았고, 새 모델 출시 사이의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나아지는 속도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AI 모델의 나아지고 있는 정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다가 2월 5일 두 개 주요 AI 연구소가 같은 날 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오픈 AI의 GPT 5.3 코덱스와 엔트로픽의 오프스 4.6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딸깍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AI 모델들은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술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1년간 겪은 경험, AI가 도움이 되는 도구에서 내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은 다른 모든 사람이 곧 겪게 될 경험입니다. 법률, 금융, 의료, 회계, 컨설팅, 글쓰기, 디자인, 분석, 고객 서비스. 10년 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1년에서 5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그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가 본 것을 고려하면 그보다 적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 속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AI는 기본적인 산수도 안정적으로 못했습니다. 7 곱하기 8은 54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대학원 수준의 과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 중 일부가 코딩 작업의 대부분을 AI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이전의 모든 것이 다른 시대처럼 느껴지는 새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2월 5일 오픈AI는 GPT 5.3 코덱스를 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술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GPT 5.3 코덱스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모델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AI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방금 출시한 AI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업무, 재무 분석, 글쓰기와 콘텐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의료 분석, 고객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영역은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AI가 단순 작업은 처리할 수 있지만 무엇은 대체할 수 없다고요. 판단력, 창의성, 전략적 사고, 공감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유행이 아닌 것을 압니다. 기술은 작동하고 예측 가능하게 발전하며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관들이 수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에서 5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혼란스러울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미 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에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저녁 식사 대화인 시점을 지났습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곧 두드릴 것입니다. 이 글을 왜 먼저 소개를 했냐? 제가 이거를 느끼고 있어요.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AI가 이제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어서 이제 니는 다 fucked up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AI를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를 쓰라는 게
뭐 그냥 갔다가 이제 GPT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이제 뭐야? 무료 버전. 안녕? 병신아? 아니 뭐야? 씨발 병신아도 안 돼? 너가 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니? 뭐 이러면은 네 이거 이제 이 컨텍스트 나오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뭐 이제 딱히 뭐 추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아까 저 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AI가 뭐 어떤 직업은 대체가 안 되고 막 그래도 이건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2022년에는 간단한 산수도 제대로 못했던 모델이 2023년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2024년에는 대학원생 수준으로 과학을 설명할 수 있었고 2025년에는 뭐 아무튼 뭐 씨발 뭐 개쩔었다고. 이것 말고도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래 쉽게 이야기해보자. 저 보이죠? 저 위에 보면은 저게 이제 환기, 저게 이제 에어컨이잖아요. 저거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설치 누가 하죠? 설치 이제 사람이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에어컨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에어컨 원리상 냉매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냉매라는 게 실외기랑 이렇게 이어져서 순환을 해야 되죠. 그 이제 드레인이라는 것도 있어. 물이 빠져나가는 관을 이제 드레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한 아파트의 이제 평면도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그리고 이제 곰곰이 해보고 더 나아가서 아 이게 지금 아까 그 글이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뭐 에이 뭐 AI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써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아 내가 써보니까 변호사들 뭐라 그러죠? 뭐 변호사들 다 AI는 뭐 믿을 수가 없다. 뭐 이상한 판례를 만든다. 그래서 변호사는 뭐 대체 완벽히 힘들다. 뭐 어쩌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 지금도 아니고 2014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는 AI 모델이 이제 훨씬 더 발전하기 전이었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자 한번 볼까요? 리걸타임즈 대륙아주 출시 8개월 만에 AI 대륙아주 챗봇 서비스 잠정 중단.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말 안 하면 집에 나도 집에 내용 증명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대륙아주라는 어떤 로펌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로스쿨에서 뒤지게 잘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을 정도로 잘하면은 이제 검사 임용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검클빅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 로스쿨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서 이제 AI 대륙아주라는 챗봇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2024년 초예요. 그때 GPT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렸는지.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저거를 왜 막을까? 아니 뭐 자신 있다며. 저거 왜 이렇게 발작하지? 이때는 게다가 2024년 초예요. 이때 누가 야 24년 초 생각해봐. 그때 GPT를 보고 누가 자기 소송하는데 GPT 쓰겠다고 생각을 하겠어. 그냥 뭐 검색 대신해주는 그런 것만 알지.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전미 경제학회라고 대충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 유수 경제학자들 모이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 모이는 그런 협회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여기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90%의 변호사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숙련된 변호사랑 AI만 있으면 업무 처리가 이미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데 뭐 다른 나라더라도 이제 잘 모르겠죠. 아 뭐 변호사 무슨 일 있으면 변호사 가야지. 이미 뭐 이제 나중에 뭐 AI가 발전을 하면은 가능해질 수도. 근데 어떤 변호사들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발전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지금도 끝났어요. 그 이제 회계사 이제 흔히 CPA 시험이라고 하죠. 회계사 합격생 절반 실무 수습 받을 곳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님들이 이제 CPA 시험 따면은 회계사가 되잖아요. 회계사 자격증을 얻게 되잖아. 근데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얻었다 해도 바로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이제 회계법인 같은 데 가가지고 2년 동안 실무 수습을 받아야 정식으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먼저 가야 되는 거지. 회계법인을. 근데 그 회계법인들에서 신규 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사 시험 합격생들이 전부 다 이만큼 나오는데 원래는 이만큼 나오면은 이만큼 있는 사람들만큼의 당연히 이제 그런 TO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출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험 제도로 정해져 있는 그 합격생들의 TO는 그대로인데 왜냐면 제도는 늦게 바뀌니까. 근데 기업 현장은 어때요? 기업이라는 이 경제 주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채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네. 제 생각에는 절반도 덜 줄인 거라고 봅니다. 아직 AI를 완벽하게 쓸 줄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줄여버리니까 이제 이만큼 배출된 회계사 합격생들이
다 수습을 못 받는 거야. 한 이 정도는 수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 산수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도 못 받고 어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회계사 자격증 딴 걸로 어디 가서 이제 다른데 뭐 그냥 취업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직업은 지금 이제 아직 이게 닿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직업은 이런 봉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물을 여기다가 뿌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다 퍼지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 봉우리에 AI는 떨어졌고 이제 이 물이 언제까지 오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이랑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지. 누구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개발하는 사람들. 근데 물론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개발자, 코딩하는 개발자가 있고 테크리드가 있고 뭐 아키텍처가 있고 뭐 이래서 다 다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테크리드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다 대체가 이미 가능해졌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까 뭐라 그랬죠? GPT 5.3 코덱스가 이번에 나온 이 모델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자기 자신이 쓰였다 그랬지. 근데 봐봐.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GPT 최신 모델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얼마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모델이 쓰였다고. 그럼 이제 뭔 뜻이에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 작업들은 이미 먼저 대체가 됐다는 거야. 물은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그 다음으로 닿을 곳이 뭐 회계, 뭐 법무,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들 넘어지는 거 보면서 에이 뭐 몇 명은 남아있네. 키 큰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키겠죠. 물론 각 분야의 상위 1%들 상위 1%일지도 모르겠어. 상위 0.1%는 돼야 될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람 뭐 이제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물이 지나가는 거야. 이제는 완벽하게 인정할 때가 왔어요. 이제 저는 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써갖고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런 이제 AI 개발이 이렇게 가다가 왜냐면 모든 기술 개발은 이게 혁신적이고 언제까지고 갈 것 같다가도 그 기술 개발의 이 문턱이 딱 막히는 순간이 와. 그래서 그 기술 하나의 기술 개발로 얻어질 수 있는 이런 효용, 그러니까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의 증대 이런 거에는 보통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도 그 정도일 수도 있겠다는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한 20% 30% 정도는 특히 이제 3.5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이세돌이 바둑에서 졌을 때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다 대체할 거라고 그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GPT 3.5가 나오고 처음에 사람들이 조금씩 충격을 먹었죠. 그래도 나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 5원 프리뷰가 나왔을 때도 그냥 새로운 기법이 하나 생겼네. 그리고 조금 더 환각 현상이 완화되네. 이 정도 생각을 했고. 근데 5.3가 나오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때 한 1%밖에 안 남았어. 아, 이거는 발전이 계속 되겠다. 근데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얼마나 넓을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5.3 코덱스가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의심이 0%가 됐어요. 아, 모든 직업은 다 대체가 되는구나. 그냥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 컴퓨터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끝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신 안 차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변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 AI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일어나서 밥을 먼저 먹을까 양치를 먼저 할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더 나을까? 그냥 AI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더 건강에 좋냐? AI가 그렇다고 해서 독심술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이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얘가 다 알아먹고 이건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지시하세요. 이제 프롬프트잉이죠. 프롬프트를 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에 AI를 이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차피 1년 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거야. 1년? 1년도 아니고 6개월? 아무튼 1년 뒤 이 시점.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이야기하는 게 2026년 3월 2일이죠. 1년 뒤 이 시점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전 전혀 감이 안 와요. 아마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야? 제도 때문에 철밥통인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국가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국가도 결국에는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그걸 복지를 할 책임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대되는 거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봐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도 이제 전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아이씨 저거 끝나고 이야기해야겠다. 아, 못 썼네.
저 새끼는 지가 세탁기인 줄 모르고 지가 무슨 가수인 줄 알아. 씨발 노래를 계속 부르네. 아니 언제까지 부를 거야 노래를. 씨. 너 가수 아니야? 세탁기야 임마.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국가가 세금 절반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더 적은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00만 명 공무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계산을 위해서 100만 명 공무원 중에 10만 명만 남아. 90만 명은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정부에서는 원래 얘들한테 뭐 100억을 주고 있었다고 치자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 100억의 인건비 중에 이제 50억만 얘네한테 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얘네한테 줘도 되는 거잖아. 생산성 자체가 증대됐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항상 느려요. 게다가 이제 지금 국회가 씨발 민주당 이 개새끼들이 존나 무능하죠. 그 새끼들이 뭘 알겠어. 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법률 제정이 결국에는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인 이 1년 동안 변할 것들에 비해서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극히 제한적. 자, 왜? 이미 시작됐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회계사 어땠죠? 회계사 사례에서 원래는 그러면 이제 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것도 이제 정부 쪽에서 할 거 아니야? 회계사 시험을 주관을 해서 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이 TO를 몇 명으로 놓을지 이거는 이제 어디서 결정했겠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결정했던 거 아니면 입법 사항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돼 있겠어? 한 요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동안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놨을 거 아니야,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회계법인에서 이만큼 뽑았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람들이 다 이만큼 이제 들어가서 수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불과 최근 1, 2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빨리 이 법률 이쪽 제도도 요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AI가 더 발전하면 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대략 한 6개월 전 모델로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 근데 최신 모델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그래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AI 발전의 방향은 대부분 코딩 쪽으로 이제 많이 특화가 돼 있어요. 뭐 코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리즘 때문에 수학도 잘하게 되는 거고. 왜 코딩을 먼저 발전시켰을까? 아까 거기서 이야기했죠. 코딩을 먼저 발전시켜야 완벽하게 발전된 코딩 에이전트인 AI가 그 다음 것들을 인간이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겨냥했던 첫 번째 목표가 코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줬된 곳이 이제 뭐 컴공과 막 그 개발하던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그 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 뭐 다니고 있었던 뭐 학교 자퇴하고 뭐 요러라는 소리 당연히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문명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네. 누가 누구를 허용해? 누가 누구를 허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전한 AI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지금 AI 연구소들 중에 이제 잘 하는 데가 이 미국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자, 여기서 AI 모델을 만들었어. 얘는 이미 대체가 다 가능해. 대부분의 직업을. 근데 이제 이걸 허용하면 안 되겠다. 미국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 해가지고 허용하지 않았다고 쳐보자. 이제 그만큼의 생산성 증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차이니즈 골버먼트는 어때? 얘네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럼 여기만 먼저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언젠가는 미국을 따라잡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 GDP의 60%인가 70%인가 그러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개발하고 끝까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중국도 그걸 아니까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AI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반도체라는 재화가 더 이상 이제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라 전략적 재화가 돼버린 거죠. 중국 역시 생산성 증대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는 사회적 혼란 같은 변수가 있잖아. 뭐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방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지. 그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같이 증가하는 사회적 혼란, 생산성 증대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몇 명은 실직하고 막 이런 그런 사회적 혼란이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이제 앞으로 정해져 있는 상수라고. 근데 이제 우린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러지만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게 이제 군사 분야로 가면은 군사 분야는 이제 안 보잖아요. 군사 분야로 가면은 그만큼 군사적인 어떤 힘이 AI에 의해서 이렇게 슉 가잖아.
실제로 어땠죠? 이번에 뭐 다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로드사에서 미국 국방부한테 협조 안 한다고 철퇴 맞고 미국 국방부에서 이번에 이란 공격할 때도 클로드를 썼다라고 밝혔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에도 클로드의 모델이 쓰였다고 이제 익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버레인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먹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여러 그 AI 벤치마크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3등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현재 3등이에요. 후원이요.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에요. 뒤로 이제 프랑스 있고. 예, 놀라울 수 있는데 진짜예요. 이건 구라가 아니야. 인스타 같은 데서 보니까 뭐 씨발 인스타 그 정치 뉴스 뭐 이런 거 띄워놓는 병신들 있잖아요. 뭐 걔네들 하는 소리 뭐 한국 뭐 AI 뭐 해봤자 뭐 벤치마크 뭐 한 군데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다각도로 판단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3등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그냥 이제 가만히 우리 3등이네 개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빨리 치고 올라오겠지. 그치 이제 2등이랑 격차가 좀 많이 나는 3등이긴 해. 그건 맞아. 이제 벤치마크 사이트들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국, 중국, 미 하다가 한 여기쯤에 한국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게 있잖아. 반도체 생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따지면 인텔도 할 수 있나? 근데 뭐 아무튼 뭐 근데 인텔은 삼성한테 비빌 수가 없으니까 기술력으로 그런 이제 회사가 있잖아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 D램의 대부분을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시연을? 이거는 이제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Build a classic snake game in this repo. 보면은 이제 그냥 딸깍했죠. 이거는 이제 뭐 고전적인 뱀 게임을 이 레포에서, 그러니까 레포라는 건 이 폴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폴더 구조를 만들어 봐라. 해볼까요? 지금 이미 이제 대부분의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얘가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뭐 롤 한 판 하고 오면 돼. 실제로 제가 작업을 그렇게 해요. 던져놓고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테크리드 역할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방향성 잡아주고 이거 해라. 이해가 안 된다? 코딩을 할 줄 모른다? 그럼 씨발 AI한테 물어봐. 뭐가 문제야? 지금 나 못한다 모른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도 코딩 뭐 진짜 해봤자 그 C 언어만 좀 잘 다루지 파이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 그냥 진짜 찐 문법밖에 몰라요. 문법밖에. 그거 있잖아 뭐 프린트 그냥 뭐 헬로 월드 이것밖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문법밖에 모른다고. 문법 공부하는 데는 진짜 구라 안 치고 하루도 안 걸려요. 물론 그거를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해봐야겠지만 그거 이제 fun공과 가면은 배우는 이제 알고리즘 기초라든가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기초 지식들 그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은 이제 어디다 쓸 수 있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적어도 이 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무슨 조건이 필요하지? 이 칼을 사용하려면 맨 처음 이 칼을 사용하려면 있어야 되는 맨 처음 조건이 뭐야? 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 이제 알아야 쓰는 거잖아요. 알아야 이제 만들어졌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그램 코드에 이제 리듬이라고 이제 사람이 뭐 작업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요런 프로그램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런 이제 그 문서예요. MD라는 거는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마크다운 문법은 님들이 저기 옛날에 대학 때 많이 쓰는 노션 있죠? 노션에서도 마크다운 문법을 써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됐네요. 방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리스타트. 아, 오, 씨발, 오, 훗! 오, 다운. 오, 씨발. 아, 개 재밌는데? 퍼스.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방금 얘가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게임의 배경음악 넣고 싶어. 이제 이러면 이제 부금 파일은 제가 보내줘야 되죠. 부금 파일 뭘로 찾아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부금이 이제 계속 재생은 되는데 뭔가 게임이랑 느낌이 이제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좀 별로긴 한데 그냥 일단은 점수를 딸 때마다 부금이 다시 재생되도록 해줘. 그럼 얘가 바꾸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 아까 하던 거 계속 하자면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쓰이는 주요 언어 세 가지라고 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들은 뭐 프론트엔드? 씨발 그게 뭐야? 뭐 HTML, CS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몰라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긴 했어. 오긴 했는데 너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씨발 칼이 뭔지도 모르고 쓰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칼부림 되는 거잖아. 일단 얘가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또 열어볼까요? 정확히 작동하네요. 그럼 이제 봐봐. 이걸 이제 저기다 이제 효과음 넣고, 그리고 이제 부금은 좀 제대로 된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추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게임 하나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게임 하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자주 했던 게임 뭐 있죠? 쿠키런. 쿠키런 같은 게임 이거 못 만들까?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쿠키런 한번 볼까? 이게 쿠키런 플레이 영상이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이 이미지 생성해야 되고, 이 배경 이미지 생성해야 되고, 그 이제 게임 구성, 뭐 피가 어떻게 차고 피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겠죠. 여기서 AI가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여기서 AI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게임을 만들자라는 생각. 그 생각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럼? 이 게임을 만들자라는 생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실제로 해보면은 시행착오도 좀 많을 거고, 왜냐면은 진짜 큰 거 아예 싹 모르는 사람이 시작하면은 이제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뭐 래퍼가 뭐고 뭐 디스토리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지금 시작해야 돼요. 1년 뒤 이 시점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전 모르겠다니까요. 1년 뒤. 막 5년, 10년 뒤 이야기가 아니에요. 1년 뒤, 6개월 뒤, 1년 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